자, 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2일 2시 34분인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희는 괜찮죠. 네, 여러분들하고 저는, 구독자님들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뉴스를 보고 요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아슬아슬하고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신데, 지금 손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명분도 체크해야 되고 기술적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오늘 미국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체크할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재타점이 나갑니다. 재타점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고 요게 고각도로 올려놓은 추세선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 5월 22일에 그어놨는데 보실 건 없고 지금 그어놨던 부분 보셨을 때 그냥 유출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그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삭제를 일단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수가 떨어졌을 때 같이 기술주들이 함께 떨어지는 것도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양봉 오르기 위해서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리를 새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선을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무슨 파트너스 데이인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려드렸는데 한수원 관련돼 가지고 체코 대통령이 한수원 원전 없으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체코의 이 원전 겐세이 방해를 했던 그 이유는 지방법원이고 체코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에서 요청을 했던 그런 거에 대한 딜레이, 시간 벌어주기 그런 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저희가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가져올 것으로 결국에는 타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해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저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신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내용이 조금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찾아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찾아보긴 했는데 명확하게 체코 대통령이 얘기한 거라서 저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차피 저거 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중간에 겐세이를 놓는 거지? 자꾸 시간을 끄는 거지? 서명식이 뒤로 밀렸다는 건 다 알고 있어. 원전 투자한 사람들은 뉴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BHI의 세력분들께서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모습을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거시경제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BHI 명분 체크했고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 한번 짚어보는 타이밍 가져갈 텐데요.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지수 관련돼 가지고 종목이 떨어질 때 멘탈 잡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조금 유식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국가죠. 국가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얘네도 받아요. 근데 투자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이 국채의 경우는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렇게 있는데요. 미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애들은 기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국가가 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중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냥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과 수준으로. 이게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만약에 A라는 국가에서 20년 만기 국채를 산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죠? 미국의 앞으로의 20년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 기간 동안에 이자만 잘 줘라.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20년 만기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100개를 발행하려고 했어. 채권 100개를. 근데 이거를 모집을 인원을 했는데 100명 중에 90명은 밖에 안 사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차지가 않죠.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헐! 이럴 수가. 우리의 국가 위상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서 이제 그거를 복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채권을 팔기 위해서 얘네가 하는 거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야, 니네 나머지 10명도 다 사줘. 대신에 우리가 이자를 더 줄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자율을 높입니다. 그게 2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을 높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은, 장기 국채를 이자가 더 올라가려면은 수요가 딸린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딸린다는 얘기는 국가에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앞으로 미국의 20년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국채 수요가 딸린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자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5년 만기가 올라가면 안 떨어지나요? 네, 거의 안 떨어집니다.
10년 만기부터가 장기 국채로 나눠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기 애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뭐 수요가 안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더 떨어진 거지. 10년 만기였으면 아마 조금 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리스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장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기술주가 올라가.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 게 뭐죠? 진단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염병 테마죠. 옛날에 코로나 때를 연상시켜주는 그런 진단키트와 옛날에 KPX 생명과학이었던 그린 생명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예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500개가 올라가도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집이 큰 애들이 움직여줘야 지수랑 다 같이 해서 기분 좋게 으쌰으쌰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갈 때 특정 섹트만 올라가고 지수가 눌리는 경우에 다시 이걸 반응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부분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 점이 딱 하나입니다. 종목을 만약에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떨어졌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 게 없어. 종목 뉴스를 들어가도 나온 게 없고 종목 토론신 들어가도 나온 게 없대. 그리고 솔직히 종목 토론신은 잘 안 봅니다. 저는 안 본 지 한 6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정말 궁금한데 너무 찾아도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궁금할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종목 토론신입니다.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랬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는 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는 항상 변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올라갔고 저래서 떨어졌고. 근데 그 변명이 찐일 때가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런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뒤죽박죽 계속 떨어질 때는 뭐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일 때도 있지만 국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국채 이자율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찐 하락이거든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이런 거나 국채 금리가 인상돼 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BHI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플랜을 또 짜보면 돼요. 어차피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꽤 털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얘가 떨어져도 괜찮다, 아주 여유롭게 심리 상태를 가져갈 수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제가 전략적인 부분 뒤에 알려드릴 건데 대신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미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매매하면서 11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가지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냥 구독자님들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눠놓은 건데요. 요거는 정말 주식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관련돼가지고 보시고 그 뒤에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은 아시니까 바로 뒤로 넘어오십시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이제 아시겠죠? 1번이 들어왔고 2번을 만든 상태에서 3번이 나와가지고 1번이 또 붙었고 지금 다시 2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아, 이해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좀 천재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이거 보셨나요? 동해에다가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시장의 출렁임이 덜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주식을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게 나왔던 시간대가 12시 20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도 됐는데, 안 빠졌다는 거는 사전 인지했다, 군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넣어 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매매하는 정신건강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구독자님이랑 이제 해왔던 거는 매수를 한번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97%라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긴 했는데, 남은 비중에 비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까? 아니, 기간이래. 기회가 주어질까?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6월 3일이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벌써 대선인 거 아십니까? 진짜 소름 돋게 시간이 빨리 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1번이 우클릭을 계속한다 그래서 SMR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온다 하면은, 물론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거 안 보여드렸나? 네, 여기 보시면은 기호 1번 이재명한테서 지금 SMR 내용이 없고요. 원전 관련된 내용도 안 보이지만 여기 김문수한테는 보이죠. 당선율로 따져서 지금 지지율이 50%가 나오고 여기도 지금 오차 범위로 41%가 나와가지고 어떤 지지율을 믿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역시 그래서 전 지지율을 안 믿어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만약에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클릭을 해. 그래서 SMR 관련된 내용이 나간다. 그러면 BH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신고가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추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이제 100%고, 이재명이 된다 그랬을 때도 이제 우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확률이 그래도 50%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원전 관련된 내용이고 이재명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를 지켜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저희들은 이제 매수가가 여기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장대 양봉 속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타점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싸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뤄가는 그 기간 동안에서 좀 싸게 매수를 해볼 생각인데, 추세선을 조금 늘려보면은 일단 현재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추세선이 좀 늘려봤고, 지금 위로 따라 올라오고 있는 놈이 여기 10선, 일봉 10선, 이평선, 일봉 20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캔들을 이렇게 하면은 한 5일 안에 20선까지 닿을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떨어질 때 아니면 옆으로 행보할 때 그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조금 눌리는 과정 속에서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32,500원. 그 전에 여기가 더 중요하긴 한데 33,700원. 군사작전으로 치면은 여기가 깨지면 다음 여기가 위협을 당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평선까지 있기 때문에 지지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힘을 더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진짜 깨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추세선의 상단 라인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대신에 기술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형이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눌림이 얘도 한 3, 가격이 비슷하구나 이제 보니까. 얘도 한 35,000원까지는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BHI가 얘보다 몸집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동생이 훨씬 가볍잖아. 얘는 1조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큰형 같은 경우에는 22조기 때문에 몸집이 훨씬 작아서 움직임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더 크다는 거는 위로 올라갈 때 얘가 더 올라가서 저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타점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한정 문자가 나가는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뭐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거,
그리고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건데, 이 정도에서 저는 비중 이 정도를 태울 겁니다. 이 정도에서 저는 이 비중 이 정도를 매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보내드린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11년 동안 전업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전업의 필수 코스 깡통을 찾는데, 그 깡통 찾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매수 한 번 하면요, 매도 목표가가 올 때까지 죽었다 깨어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넘쳐있는, 변수가 넘쳐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시장을 만만히 봤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깡통을 차고 뒤질 뻔했죠. 한강다리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마이크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도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수급대장이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수급대장 50%나 턴다 그러는데 나는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30%만 털어볼까? 라고 하시기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욕심이고요. 어차피 저도 10만 가는 길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처럼 장이 조금 그래가지고 여유롭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오늘 같은 때 아니고 다른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 분석하고 재료 분석하느라고 정신없어갖고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일단 여러분들 다음 영상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혹시나 본전 혹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여기서 조금 더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때 물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 조절은 알아서 잘 하셔야겠죠.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